봄 노래죠. 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부터 전해온 어부가를 중종 때 이현보가 어부가 9장으로 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고산, 윤선도죠. 윤선도가 후렴구를 넣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다시 몇 수? 와우, 40수로 고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4시라고 하는 것은 4계절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몇 수씩, 10수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 그래서 40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배 타고 출발! 여기서 신나게 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출발! 이거예요. 출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출발! 이거예요. 자, 결국 어부가 바다로 나가는 장면서부터 돌아오는 장면까지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읊었다. 자연과 합이라는 추구, 물화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격전어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무엇을 살려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자, 후렴구를 떼고 나면 완전한 3장 6구 시조 형식이 되는 이 노래는 별표 뭡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대꾸법, 원근법, 시간의 흐름 등등등등을 따른 시상전개의 조화 등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봄 10수, 여름 10수, 가을 10수, 겨울 10수, 전체 40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할까? 아니면 끊어갈까? 아니면은 뭐 주요 수만 자주 나오는 것만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 하자. 먼저 40수 다 하자. 두 번째, 한 번에 다 하는 거는 이건 인간이 할 것은 아니다. 끊어가자. 어떻게 끊어갈까? 그랬더니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하나 해가지고 41개로,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에다가 핵심 정리 하나로 이렇게 가자. 41개면 큰일 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5개의 영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한 방에 묶어서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 갑시다. 춘사 1.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이 회비친다. 뱉더라 뱉더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밀어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 자, 우리가 핵심 정리 부분을 본 학생 같으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후렴구예요. 후렴구고 출항에서부터 귀향까지 1수, 2수, 3수에서 10수까지가 자, 수마다 다르다는 거.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요것도 후렴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빼면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3장의 형태를 띈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갑시다. 앞개울에 안개가 걷히고 뒷매희, 매는 알죠? 산이에요. 그러니까 뒷산에 해가 비친다. 앞 개울이 쫙 안개가 있다가 싹 사라지고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장면이에요.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사죠. 자, 뱉더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후렴구고요. 밤물은 거의 지고 남물이 밀려온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밤물 남물 그러지 말고 이거는 썰물은 거의 지고 이제 밀물이 밀어온다는 건 밀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국총 어사와 그랬지만 이건 내용을 끊어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국총은 노젓는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어사와는 어기어차라고 하는
어부의 소리에, 즉 노젓는 소리와 어부의 소리, 의성어 내지는 음성상징어가 묶여져 있는 거다. 물론 삐끄덕삐끄덕을 한자로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는 한자로 비슷한 글자를 이제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렴구고요. 염구이다. 강촌의 온갖 곳이 먼 빛이, 멀리서 보이는 빛이 더욱 띄었다. 띄었다는 것은 좋다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 꽃, 온갖 꽃의 빛, 먼 곳에 있는 온갖 꽃의 빛이 더욱 좋다는 것은 아름답다, 만족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강촌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만족감이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침 해가 강촌에 비치면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그 시적 화자의 기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요, 이 후렴구 배따라 이 부분하고 지국총 어사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일수 춘사 1은요, 간단히 본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는 경치다. 자, 실제로 보아도 사실은 하얀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는 파란색, 강가라고, 바다라고 보시면요, 또는 숲이라고 보시면요, 이 흰색과 파란색과 흰색의 어떤 색채 대비가 아주 잘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꽃이 쫙 펼쳐져 있는 산봉우리라고 한다면 기가 막히죠. 새벽에 혹시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으면은 산에서 쫙 아침 안개가 거치는 장면, 그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바다니까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 푸른 강 위를 다는 하얀 새, 초록색의 바다, 그 다음에 파란 하늘,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색채 대비가 있는 그런 시이다. 물론 글자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걸 상상하면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면서 읽으면은 정말 멋있는 부분이에요. 자, 춘사 2를 보겠습니다. 날이 덥도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새벽에서 이제 해 떠가지고 이제는 주변이 따뜻해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 위에 고기가 떠 있도다. 수면 위로 물고기가 이제 뛰어오르는 상황이고요. 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갈매기 둘씩 셋씩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거 읽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낚싯대는 쥐어 있다. 탁주병 실었느냐? 이제는 출발하기 전에 야, 막걸리 실었어? 이거죠? 술 먹겠다라고 하는 거. 낚시하면서 술 먹으면서 고기 잡아가지고 회쳐서 그 자리에서 먹고,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풍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춘사 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초장은 지상의 세계, 물의 세계이고요. 중장은 하늘의 세계. 자, 무슨 소리냐? 초장에서는요, 뭐 했어요? 물고기가 뛰어올랐죠. 중장에서는 뭐 했어요? 그렇죠. 갈매기가 날아올랐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대조적인 심상이에요. 하지만은 역동적 이미지라고 하는 측면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어떻습니까? 화자는요, 막걸리를 찾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딴 건 다 필요 없어. 막걸리면 돼. 라고 하는 소박한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장과 중장에서는 시각적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서경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종장에서는 뭡니까? 인생관을 제시함으로써 서정을 보여준다. 즉 선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사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풍이 건듯분이 물결이 고이 닌다. 동풍, 동쪽 바람, 봄바람이네요. 건듯 불어오니 물결이 찰랑찰랑 휘착 철썩 곱게 일어나는구나. 동호를 바라보고 서호로 가자스라. 동호를 바라보고 서호로 가재요. 동적 이미지가 나타나며 흥겨움이네요. 앞산이 지나가고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대요. 앞산이 뒤로 지나가고요. 뒷산이 나온다는 건 결국 뭡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산이 뒤로 가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던 산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춘사 3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출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고요. 배가 살살 움직이는, 그래서 이 시도 역시 춘사 2처럼 동적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더더군다나 가자스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청이형 어미를 쓰고 있어요. 신나거든요. 됐습니까? 기분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춘사 2가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물고기와 갈매기가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춘사 3은 자신이 직접 자연 속으로 움직이는 적극적인 자연 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춘사 4로 가겠습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까 푸른 것이 버들숲가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맑은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노나다. 자,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 춘사 4는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뭡니까?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우리말의 어떤 유려함과 부드러움과 화려함을 잘 드러난 가장 뛰어난 부분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뻐꾹 뭡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울어요? 동적 이미지고요.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버들숲은 파랗대요. 시각적 심상이죠. 설마 버들숲이 움직이진 않겠죠. 정적 이미지예요. 결국은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 이렇듯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평화로운 어촌마을의 봄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화자는 어때요? 춘사 3을 통해서 이미 이 어촌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나왔죠. 바다 쪽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 멀리 있는 마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 멀리 있는 마을을 보니까 마을에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 내라고 하는 건 안개요. 안개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즉 멀리 배에서 바라본 어촌의 모습이다. 그럼 원경이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배 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온갖 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봄 풍경이다. 즉 어촌을 봤다가 이번에는 어딜 봅니까? 고기를 본다. 즉 뭐예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시선의 이동. 자, 이 마지막 종장은요. 시상이 집약된 구절로써요. 뛰어노는 물고기를 통해서 봄의 생기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춘사사 정리한다면요. 어부사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순수 국어 사용으로 언어의 조탁이라는 건 갈고 닦음이에요. 참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서리적인 물음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중장에서는요 원경과 그 다음에 근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이한 소재들을 가지고 고유어의 묘미를 살려서 시상을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사 5로 가겠습니다. 고운 볕에 쬐이한데 물결이 기름 같다. 고운 볕이 고운 햇볕이 내지는 햇빛이 쬐였는데 물결이 기름처럼 반짝반짝거리면서 매우 곱다. 그물을 주워주랴 낚시를 놓을 일인가? 그물을 주워주랴 누구한테 줘? 바다한테 낚시를 들여놓을 것인가? 대꾸법이고요. 서리법이에요. 타경가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을로다. 타경가가 뭐냐 그랬더니 구란의 고사에 나오는 거기는 한데요. 물에 맑으면 갓을 씻는다. 근데 이 솔직히 이 타경가는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이 맑으면 갓을 씻고 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맑은 개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갈 길 바쁘다고? 아니죠. 잠깐 쉬었다 가죠. 그거예요. 갓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갓을 벗고 갓을 씻으면서 쉬고 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대부들이 쓴 건데, 물이 맑으면 갓을 씻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면 발을 벗는다라고 해서, 어떤 물이 맑고 안전하고 태평한 시대일 때는 어떠해요? 나와서 정치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자연 속에서 논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타경가는 물이 맑으면 갓을 씻는다, 여유를 부린다 라는 뜻으로 보시고요. 자연과 동화가 된다 라는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는 일도 잊어버렸네요. 자, 지은이의 인생관이 드러나는 시다,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 한 개 피어오르던 앞장에 비하여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을, 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안개가 걷혔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렁이는 파도와 빛나는 반사체가 시 전체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춘사 6이 되겠습니다. 석양이 비꼈으니 저녁이 됐네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이 나오네요.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제는 낚시 그만하자. 많이 했어.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하는 거 보니까 물가에는 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결국 초장하고 중장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네요. 삼공을 부러워하겠는가? 삼공이 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을 부러워하겠는가? 아니야. 인간만사? 생각하겠는가? 안 해. 한마디로 세속적 삶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면서 세속적 삶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사 6.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뭡니까? 초장과 중장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종장에서는 속세, 인간사에 대한 거부감,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사 7. 방초를 바라보며 난지도 뜯어보자. 방초는요, 아름다운 풀을 밟아보며 난초와 지초도 뜯어보자. 이제 배를 세우는 거죠. 뜯으면서 이제 육지에 가서 이런 것도 한번 육지에서 아름다운 풀도 밟아보고 난초와 지초도 뜯어보고 그래야지, 이런 거예요. 이렵소선이라고 하죠. 작은 배, 화자가 타고 있는 배예요. 싫은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네요. 그죠? 갈 때는 안개뿐이었는데 올 때는 갈 때는 안개뿐이었는데 안개뿐이고 올 때는 뭘 싣고 왔어? 달을 싣고 왔어요. 뭘 싣고 왔다고요? 달을 싣고 왔다고요. 일체죠. 결국 싫은 것이 무엇이야? 갈 때는 안개뿐인데 올 때는 달도 싣고 왔어. 지가 대답하고 있네요. 문답법 내지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춘사 7. 춘사 7은요. 윤선도 작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야? 마지막에 안개와 달. 그걸 통해서 자연 친화. 즉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의 변화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것도 알면 더욱 좋고요. 자, 춘사 8로 가겠습니다. 취하여 누웠다가 여을 아래 나리려다. 취하여 누웠다가 뭐에 취했어? 막걸리 취했지. 여울 아래에 내려가려다. 배 메어라.
낙콩이 흘러오니 낙콩 뭐예요? 복숭아 꽃잎이에요. 근데 붉은 꽃잎이니까요. 이걸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시각적 이미지도 시각적 이미지지만 이 복숭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숭아가 고전 시가에서 내지는 고전 문학에서 실리면요. 무조건 뭘로 봅니까? 이걸로 봅니다. 이게 뭔데요? 무릉도원 이상향 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숭아 나온 뭐라고? 무릉도원. 오케이. 자, 가깝도다. 인세 홍진이 속세입니다. 얼마나 가렸는가. 자, 자연 속에서의 삶을 무릉도원이라고 보고요. 인쇄를요, 붉은 먼지라고 봤어요. 진짜가 먼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에 대비가 일어나고 있네요. 가렸대요. 가렸다는 것은 단절이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속세와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세상과 별천지, 무릉도원, 자연 속에서의 삶을 대조를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춘사구 낚싯줄 걸어놓고 이제 다 했거든. 낚싯줄 끝났잖아. 왔잖아. 봉창에 달을 보자. 봉창은 배 창문을 열고 달을 보자. 하마, 이때 하마를 동물원의 하마라고 보면 안 돼요. 벌써 밤이 들었구나. 자귀의 소리가 맑게 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걸 뭐 소쩍새 귀촉도 그래가지고 한해정서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세요. 여기서는 그 개념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시각적 이미지고요. 자귀 소리는 어떻습니까? 청각적 이미지죠. 결국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뭘 이루고 있다?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어라 남은 흥이 자연 속에서 즐기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있는 거야. 그 여운이 무궁하니 돌아갈 길을 잊었다. 돌아갈 길을 잊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가고 싶은 거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폭우에 닷을 내리면서도 봄 경치를 더 즐기고 싶은 뭐가 나와? 아쉬움이 어디에 나와? 종장에 나오고 있다. 하늘에 뜬 달은 시각적 이미지고요. 소쩍새의 소리, 자규 소리는요. 청각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장에서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 그 정서가 뭔데? 아쉬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군가요. 춘사 10. 자, 춘사 10수. 이제 끝으로 왔습니다. 내일이 또 없겠느냐? 봄밤에 몇 덧셀이 내일이 또 없겠느냐? 그래, 이제 밤 됐잖아. 내일 또 놀면 되지.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봄밤이 몇 덧셀이 몇 덧할 때 덧이라고 하는 건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봄밤에 좀 아쉽다는 거죠. 하지만 또 내일 또 놀면 되지 라고 해서 짧은 하루에 대한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약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낚싯대로 막대 삼고 12 살인문을 찾아가 보자. 살인문을 찾아가 보는 건 이제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밤이 되어서 귀가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업으로 지내는 생에는 업으로 지내는 한평생에는 생에 이렁구러 이렁구러 이럭저럭 디넬로다 디넬로다 지낼 것이로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 대한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그 다음에 자부심이 쭉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부의 삶을 총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마치 처음, 중간, 끝에서 끝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중 춘사 1에서 춘사 10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